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 제가 3가지 수익봉투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심플하게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후장에 급등하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을 보면서 반가우시면서도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슈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장 초반부터 들려왔던 강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페이스 리프트 모델인 모델 Y에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의 모델을 차용하겠다라는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셀타른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양극재로는 LNF가 실리콘 음극재로는 대주전자재료가 이번에 처음으로 납품을 시작하겠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특히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납품이 처음이기 때문에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전쯤까지만 해도 시선을 그렇게 못 받았던 그런 뉴스였는데 오후장에 갑자기 시세가 강력하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최대 $800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었고요. 2차 전지 종목들 이게 찐 반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엔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엔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가 피크다라는 소식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11월 달부터 조금씩 반등을 보여줬던 엔터 종목들인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 콘서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 연초에 콘서트의 효과를 엔터 종목들의 주가가 제대로 받아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JYP부터 살펴보신다면 남성 보이그룹 킥플립이 이번 달에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하츠 투 하츠가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엔터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님께서는 엔터 종목들 내에서 탑픽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엔터 종목들의 트레이딩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은 건지 이 시간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시죠. 네,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JP모건에서 이슈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종목들의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전장에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한 가지 들려왔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작년 매출 대비 50%가 넘는 규모의 엄청난 소식이다라고 전달을 하게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오후장에는 좀 시선이 다른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탄력은 약간 줄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주 계약에서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 치료제의 임상 결과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의 거래에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HLB 그룹주인데요. 이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가남 신약이 미국 FDA CMC 실사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 내일 시세는 HLB 그룹주가 다시 한번 잡아가는 건가 이런 고민 드실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3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열어드릴 테니까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막판에 힘을 붙여주면서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보여줬지만 멘토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선인 2,500선은 뚫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2,500선을 뚫기는 조금 아무래도 좀 힘이 겨운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루 좋았다가 하루 나빴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또 2차 전지주들의 좀 선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잠시 후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조금 올라가면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코스피 대비 많이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이제 간밤에 좀 괜찮은 내용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장기 국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실 이게 좀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긴 하지만 0.몇% 조정이 나왔고요. 그 덕분에 사실 어제 1,470원 환율까지 올라가던 그쵸. 환율이 오늘 다시 한번 1,460원대로 좀 내려온 모습은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괜찮은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오늘 아쉽게도 좀 팔았죠. 매도를 많이 했어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대형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채 금리가 좀 밀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 거냐면 트럼프 당선인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보편적 관세를 한 번에 조금 큰 규모로 관세를 매기기보다 책정하기보다는 2% 3% 5% 이렇게 차츰차츰 늘려가겠다. 속도 조절을 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동안의 관세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던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국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도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길게 봤을 때 관세라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 요인이기 때문에 그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단기적인 좀 재료로 오늘 좀 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내일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게 좀 걱정인데 예상치 지금 예상 이제 CPI가 헤드라인 CPI가 2.9%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3% 위로 좀 나오게 됐을 때 좀 시장에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5%대로 갑자기 튀어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제 환율이 또 1,500원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걱정되는 요인이 차트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미국 증시를 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을 우리 시장이 따라가지 못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 그 하락 여파도 우리가 같이 받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이 상승 추세의 그 어떤 밴드를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뚫고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오고 다시 오늘 밤에 만약에 이 추세선 위로 좀 복귀를 해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저항선이 돼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필 또 CPI라는 또 중요한 어떤 물가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나서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졌다는 게 사실 좀 부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항상 드리는 코스피도 2,500포인트를 딱 지금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항으로 충분히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 요인으로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요일 우리 시장이 조금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주식들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2기 정권 내내 사실 좀 트렌디한 거래들,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그 국면 옥석을 좀 잘 찾아내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오늘 또 제가 강의를 드릴 예정이고 관련된 지표들도 무료로 제공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런 공략 이제 방법들 같은 경우도 한번 조금 잘 한번 배워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기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시장에서 공략주로 항상 방송 말미에 소개를 드리죠. 성과가 상당히 좋게 지금 제가 증명을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방송 말미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관점의 주식 하나 공략주로 나갈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지수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지만 막판에 우리 국내 증시 힘을 내면서 플러스권의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장 우리 국내 증시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좀 위험한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경계가 언제나 필요하다라는 점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좀 상응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다른 종목들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이야기 강조해 주시니까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진짜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사실 이슈가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오후장에 너무 올라서 예, 맞습니다. 놀라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보고서들만 봐도 지금 계속해서 리포트가 나오면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그렇죠. 계속 나오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오늘 올라갈 수 있었던 게 두 가지 정도로 조금 재료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테슬라발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물론 이제 테슬라와 상관관계가 많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데 유의미한 뉴스가 하나가 나온 것이 뭐냐면 그 테슬라의 지난해 전기차 인도량이 177만 대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아우디가 167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우디를 넘어선 판매 대수는 최초입니다. 최초로 일어난 상황이고 이 독일 3사 자동차를 이게 거장을 조금 넘어섰다라는 게 사실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내연기관차를 어쨌든 전기차가 꺾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확실히 좀 늘고 있다라는 것이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반응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앞에서 앵커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뉴 모델인 모델 Y에 네. 차세대 2170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결국 한국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극재 기업들, 소재 기업들, 특히 이제 4680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좀 같이 엮여서 부각을 많이 받았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NF 이런 주식도 그렇죠. 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상당히 강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특히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네. 코스닥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수를 조금 상승을 시키는데 역할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요게 단기 랠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테슬라의 어떤 그 모멘텀이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 상향 그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이 전기차 판매 비중이 앞으로 높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포인트보다는 네. 멀티플을 잘 받는 것이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과하게 조금 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차저 이쪽에 대한 그 매출, 배터리팩 매출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까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동조화 현상은 조금 덜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2차 전지를 이끌고 있는 에코프로 BM 차트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네. 게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의미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노란색 곡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 저항 받다가 지금 뚫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최근에 저항을 많이 받았었던 쪽이 어디냐면 61선 쪽입니다. 61선 혹은 이제 121선인데 61선이나 121선까지는 반등이 이번 단기 랠리에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을 돌파하고 추세 전환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좀 동일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12월 16일부터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2거래일 이상 매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3거래일 이상 잡힌다면 그때부터 하락 시그널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유입을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락 시그널이 아니고 상승 시그널. 지금은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3거래일 이상 매도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조금 조심하자. 그리고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목요일입니다. 내일 밤에 CPI 발표가 되고 난 목요일을 조금 경계를 하고 있고요. 네. 2차 전지는 그리고 제가 딱 요거 말씀만 하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단 내년이 좋을 것 같아요. 캐즘을 돌파할 수 있는 정도의 유의미한 성장은 올해 흑자 전환을 하고 내년부터 조금 이제 실적이 좀 더 성장이 가시화가 되는 그런 지점들이 눈에 포착이 되면은 그때부터 어떤 이제 대대적인 6개월 평균선, 240일 평균선을 뚫고 다시 한번 랠리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될 것 같고 마법의 담요 선반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선반영 때문에 사실 그럼 내년부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부터 조금씩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하는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오후장에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얘기해 주신 대로 수요일 밤에 발표되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도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를 했어요. 네, 그동안은 사실 1월 달 들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약간씩 반등이 나올 때 다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렸던 반등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이게 CPI 지수가 발표되면 이게 완전히 수급도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예상치 정도가 어쨌든 전체 종목의 어떤 네. 수급이 반영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2.9% 예상치. 근데 그거와 좀 괴리가 높은 정도의 높은 수치가 나와 버리면은 급격하게 매도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종목입니다. 초대형 신인들에 대한 기대감 있고요. 콘서트 효과도 이제 받아갈 것 같습니다. 엔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요새 좀 올라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탑픽 종목이 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엔터 종목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엔터 쪽도 좀 우리가 좀 잘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선 JYP 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환율 수혜 종목이기도 그쵸.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그 JYP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보여요. 오늘도 이제 기관 순매수 상위 탑 2가 바로 이 JYP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심지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금 시점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그 환율, 고환율로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칭과 또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 부분들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킥플립이라고 하는 또 그룹이 데뷔를 바로 앞두고 그쵸. 있는 상황이고 타이틀곡 무대를 최초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좀 오늘 좀 상승을 좀 돋구었던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환율 수혜주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환율 수혜 종목으로 또 이제 보면은 엔터 쪽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보면은 조선 기자재 쪽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엔터 쪽도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만약에 CPI가 높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조금 갈 수 있는 쪽을 한번 좀 보자면 이런 쪽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저는 JYP 같은 경우도 추격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터 종목 중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실적 개선세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인데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이 좀 유의미했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랑 샤페론의 아토피 치료제 임상 통과 소식, 이 두 가지 소식 정도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 종목들이 생각보다 안 가서 좀 아쉽긴 합니다. 많은 기대감을 하고 계셨을 것 같고 이벤트 효과도 톡톡히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바이오 쪽은? 우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료가 너무 좀 센 것 같습니다. 네. 2조 원 규모의 어떤 수주. 근데 오늘 탄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네. 초반에 탄력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떻게 뭐 직선 상승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조 원 규모는 창립 이래로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 이게 작년 총 수주권의 40%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불과 3개월 전에 1조 7천억 원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속해서 이런 대규모 수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제약사 중에 17곳이 또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주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딱 보고 있으면은 이게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망 자체를 저는 올해 그렇게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혼자서 조금 야금야금 계속해서 조금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 뭐냐면 또 샤페론이거든요. 샤페론. 임상 2B상에서 네. 좀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데이터를 가지고 통과를 했고 이상에 대한 이상의 2차 시험 파트 2 시험이죠. 여기에 대한 시험도 이제 지금 들어간다라는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쵸.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파트 1에서 어쨌든 그 대상자들 33명 대상자들로 무슨 커다란 부작용 없이 잘 진행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아토피 치료제 시장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이랑 동일한 말씀 드리는 건데 샤페론을 제가 그 JP 모건 헬스케어 탑픽 종목으로 맞아요.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여러 컨퍼런스에서 여러 해외 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기업들과 미팅이 되기도 되어 있고 관심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이 많이 변화할수록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가 또 저희 밑에 애들이 맞아요. 사실 아토피 질환을 갖고 좀 이렇게 아기 때부터 고생하죠. 그런 고생을 하는 것들을 옆에 제가 주변 부모님들을 많이 보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시장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고 비만 치료제 못지않은 시장 규모가 이제 아토피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계속 유의미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HIV 관련해가지고도 미국 FDA 실사가 완료됐다. 이게 또 예상보다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그렇죠. 조금 진행이 됐다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이제 그런 그림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바이오 자체를 우선 미국의 금리 강세 흐름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별적으로 이렇게 재료들이 발생한 주식들은 랠리가 조금씩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좋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재료가 좀 대기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잘 보자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들고 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샤페론, 거기에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이 나왔던 HLB 그룹주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66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2497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718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던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장중에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온 소식이죠. 2차 전지주들의 향연이 계속됐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종목들 삼성 SDI 그리고 오랜만에 들려온 종목입니다. LNF까지 외국인들은 오늘 강한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 SDI 3% 급등, LNF가 대단합니다. 10%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하나오션 그리고 기아, 현대, 로템까지 방산주들에 대한 매수세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37% 하락,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0.36%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한양행,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LIG 넥스원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사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눈에 띕니다. 기관에서도 오늘 2차 전지는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죠. LG 에너지솔루션 3%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종목 2차 전지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발
테슬라발 호조 실적이 정말 좋은 흐름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2차 전지주들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테슬라의 호조도 있었지만 실적 호조도 있었지만 사실 테슬라 모델 Y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공급될 것이다라는 소식에 오늘 굉장히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매수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계속해서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엔터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하이브 기관에서도 담았습니다. 2% 급등세 보여줬고요.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 그리고 삼성 SDI까지 이를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사실 오늘 외국인에서는 하나오션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지만 기관에서는 강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에서는 강한 매도세로 돌아섰는데 하나오션과 그리고 그 다음에 HD 현대미포,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세도 들어왔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고 다음은 코스닥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살펴볼 종목 가장 눈에 띄는 건 엔터주입니다. 요즘 엔터주에 대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JYP 엔터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기관에서는 SM까지도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엔터주들이 이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각자 개별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인 걸그룹 그리고 신인 보이그룹들의 데뷔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대형 기획사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전망됨에 따라서 오늘 엔터주들의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휴젤 2% 하락, 카페 24, 7%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HLB 테라피틱스 강한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5%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시간에서 HLB 그룹주들 굉장히 잘 가고 있으니까요. 내일장에서 HLB 그룹주들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이넥스, SPG까지 강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기관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기관에서도 사실 엔터주에 대한 부름을 보냈습니다. 엔터주 가지고 있는 재료 너무 좋습니다. 매수세 에코프로비엠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JYP 엔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테오젠,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VT, 성광밴드, 리노공업, 삼천당 제약까지 강한 매도세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 드렸다시피 시장은 오늘 또 좋다가 또 내일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기되어 있는 재료들이 그렇게 좋은 매크로 재료들이 없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시장 반등에 대한 거기에서 좀 우리가 좀 수익을 찾으려고 하는 습관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잡는 종목 선택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단연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을 조금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개해드립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제가 제 임의대로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기법을 통해서 선별한 공략주를 소개를 드려가지고 지금 성과가 매우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제가 지난달부터 증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잘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죠. 어떤 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하느냐?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있을 것이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했을 때 들어오는 자금을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것을 포착을 하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주포들의 이제 매집 자금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매집 자금이라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신호가 포착이 되어집니다. 자,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만든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추세가 돌아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제가 그만큼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주포들이 정말로 저점에서 매집을 할 때 이 신호가 다 잘 잡아내는 것이냐?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진 않습니다. 예, 제가 기술적 요인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던 단연간의 주식들을 많이 모아놓고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공통점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제가 뽑아낸 것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뽑아내서 차트상에 좀 등록을 해보니까 실제로 신호가 뜨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뻥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략주로 충분히 많이 증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로만 들으면 정말 좋은 기법인데 어떤 매매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좋은 기법은 필히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지 좋은 기법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수익성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법 없이 거래했을 때보다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술적인 요인만 고려해서 이 테크니컬적인 요인만 고려해가지고 정말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표준 편차 때문에 그런데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적으로 기법을 만들 때 어떤 일정 패턴이 나오고 나서는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더 높은 케이스를 찾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야 라고 판단을 하고 사용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런 분도 제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계좌를 보면은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 승률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10번 중에 7, 8번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3%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라고 하면 어때요?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마이너스 볼 확률 그리고 플러스 볼 확률의 표준 편차가 좁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좁은데 손익비가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익비가 좋다라는 말은 뭐냐면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손실 매도가 나왔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 매도를 했었을 때 수익 폭이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어때요?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승률도 좋지만 수익성,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 잠시 뒤에 또 보여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또 갖추어야 될 요인이 뭐냐면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페이지로 다 정리가 됩니다. 이 기법은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사용 방법 자체가 복잡하면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간단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스마트 머니 신호 요거를 잠시 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무료로 다 제공드린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 신호를 등록을 하시면 일봉 차트상에 포착이 되는 날이 있어요. 이 포착이 된 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두면 좋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자, 잠시 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이 나오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포착일,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하기 제한되겠죠. 시작을 했으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신호가 포착됩니다. 포착되고 조정 시 기준봉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호 포착일 그날 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캔들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기회비용을 안 주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안 주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제 장중에 모니터링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일 이후에 퇴근하고 오셔서 리스트업을 쫙 해놨다가요. 이후에 포착 당일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야, 너 간단하다면서 나는 이게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요 한 가지 매수 방법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가 포착되죠.
그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정말 거래량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바로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요? 그럼 우선 매수 보류를 했다가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손절 추세선입니다. 이것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수익성을 가지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 손익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이드도 잘 지켜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잘 숙지를 하면은 정말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법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한번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태성이죠.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 설비를 했는데 중국의 CATL사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아가지고 복합동박을 설비한다는 결정이 작년 5월 29일에 나오게 됩니다. 자, 굉장히 큰 뉴스죠. 세계 최대 배터리셀 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했다는 뉴스니까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머니 기법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기반으로 전점에서 매집을 했을 때 그때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뉴스가 나오고 10배가 올랐어요. 그럼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자, 이 내용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아는 것은 뭐냐면 설비 결정일, 그리고 설비 결정이 나고 공시가 나고 뉴스로 전달되는 5월 29일입니다. 근데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이 내용들을 알 수 있을까요? 내부 회의 과정 중에서 설비 결정을 하는 이사회 회의 중에서도 알 수가 있겠지만 더 훨씬 더 이전인 중국의 CATL사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은 순간 이런 플랜이 짜여지기 시작한 순간 미리 알 수 있는 내부자 정보 성격이 있는 재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특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것은 훨씬 더 이전이라는 거예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복합동박 설비 결정일이 요 네모박스 보이시죠? 하얀색. 요때예요. 자, 근데 뉴스가 나온 날은 이때인데 그 이전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정확하게 한 달 전, 뉴스가 나오기 한 달 전인 4월 29일에 녹색 기둥 표시,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때 포착이 되게 되는데요. 자, 포착일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포착일 이전의 거래량이 어때요? 없죠. 포착일 이후의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자, 그럼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포착일로부터 재료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뭐예요? 아, 요 5월 29일에 나올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없지만 이 논리대로 보면은 정말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매집의 시작일을 잘 잡아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에 만약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면 10배가 넘는 수익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에요.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면 그래도 플러스 200%, 제로 발생일에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서 손절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다? 마이너스 3%밖에 안 됩니다. 손익비 너무 좋죠. 자, 10배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요. 요거 제가 그냥 보내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청만 주시면. 자, 다음 예시 종목 보겠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SBS가 넷플릭스와 파트너십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상한가 2번 올라갔어요. 자, 파트너십 뭐예요? 양사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체결이 된 거죠.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몰랐어도 됩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11월 19일에 떴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는. 그죠? 근데 뉴스는 요 뒤에 떴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가 거래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앞에 거래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실제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대로 포착, 그 다음에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뭐가 돼요?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로직대로 간다는 겁니다.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린 주식들도 대부분 이런 로직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근데 아무리 이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에 대한 성과를 아무리 증명을 해드려도, 그리고 이런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직접 이용해 보시지 않으면은 체감
사람이라는 것이 가지 않습니다. 예, 제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을 믿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 신청 주신 분들 이 기법 PDF 파일로 제가 상세하게 작성해서 다 보내드립니다. 요거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직접 대입해 보시고 이게 정말 되는 건지 직접 확인하고 직접 검증하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신호를 직접 한번 받아보고 그 위험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진단을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어떤 종목들을 포착을 했고 수익률은 어떠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잘 나온 종목들 위주로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성데이터테크, 로보티즈, 제이시언 시스템, HFR, D&D 파마텍. 그러니까 1월 달에 주목을 받은 모든 섹터는 이 한 공간에 다 모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섹터가 진짜 좋은가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미리 포착을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리뷰 종목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이 3차 목표가까지 이제 점점 다가오는 종목이에요. 하나오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잘 갔습니다. 조선 종목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조선 종목들은 상반기 주도 섹터가 될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을 여전히 조금 고수를 하고 있어요. 우선 지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대표적인 이제 저는 이제 업종이 전 조선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있으면 출범일이에요. 1월 20일에 출범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었던 11월 8일 확정이 나오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로 축하 인사 통화를 진행을 하면서 한국의 조선업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쵸. 특히 상선뿐만 아니고 특히 군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제 인도의 모디 총리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조선 협력이 매우 좀 필요하다 하면서 대규모 이제 상선에 대한 이제 요청을 한 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모디 총리 입장에서도 인도는 중국과 조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또 역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트럼프 트레이드와 같이 또 인도발 수혜도 같이 보들 수 있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환율 수혜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조선 쪽이 좋은 이슈들이 많고 좋은 구도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좀 주목을 잘 해봐야 된다. 특히 상반기 주목을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특히 조선 3사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의 R&D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투자를 또 진행을 할 예정이기도 하고, 군함 잠수정 쪽의 수주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3차 목표가가 제가 5만 원까지 제시를 드린 상황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은 11월부터 보면은 조정이 쭉 나오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 딱 뜨니까 이때부터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이 신호가 변곡점, 즉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정말 잘 잡아내주고 있다는 것이 이 종목에서도 저는 증명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호가 뜨고 이후에 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때 제가 이제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호를 잘 받아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조정이 나와서 45,000원까지 조정 나오면 신규 매수 여전히 가능하다. 그리고 여전히 3차 목표가 5만 원까지 여유롭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옵션에 대해서 3차 목표가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49,400원까지 딱 600원 부족한 채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5만 원 넘길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조금 전에 수익률 탑5 중에서도 이름을 올렸던 종목인데 로봇 종목인 로보티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36,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 이게 상향이 된 목표가였는데 34,450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이 종목도 끝까지 들고 있으면 괜찮겠죠?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던 매수 가격으로부터 시세는 이미 50%가 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3차 목표가도 저는 도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로봇 종목은 제가 지속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MIT와 피지컬 AI라고 하는 공동 개발을 좀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일본의 센시드 로보틱스와
대량 수출에 관련해서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LG 그룹주들의 어떤 이제 지분도 2대 주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LG향 로봇 대장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LG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봇 사업에 굉장히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가 좀 좋은 수혜를 볼 것 같고요. 젠스당 CEO가 딱 이야기하잖아요. 올해 작년에 보여줬었던 챗GPT 모먼트를 재작년과 작년에 보여줬던 모먼트를 올해 로봇이 보여줄 그쵸. 거다. 저는 주가 레벨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7월부터 쭉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두 번 딱 포착을 하자마자 어때요? 추세가 돌아 올라가잖아요. 자, 포착이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세가 뒤이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신호를 받아가셔야지 이렇게 저점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아주 공략주를 소개해드릴 때 한번 보셔도 괜찮지만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네. 이용을 해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시간마다 1개에서 2개 종목을 저희 멘토님께서 포착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는데요. 신호를 미리 받아가셨다면 더 먼저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익률은 더 낮은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신호 반드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D&D 파마텍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차 목표가 65,000원 제시가 나왔고 오늘 64,000원까지 좀 고점을 높였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딱 1,000원이 부족해요. 그래도 조금 더 높게 봐도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지금 여전히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 오늘 방향 돌려준 거고. 오늘도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쪽을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개별적으로 조금 재료들이 있는 주식들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거든요. 동사가 조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3개나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존의 제파운드라든지 위고비 같이 주사용 치료제가 아니고 경구용,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조금 임상 실험을 거치고 있고 일상에 대한 그 유의미한 그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올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결과에 대한 발표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나올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재료의 모멘텀의 길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좀 유지만 잘 된다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 성인 비만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AI가 생산성을 많이 대체하고 성인들의 활동량이 점점 줄어갈수록 이 시장의 크기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조정이 나오다가 마찬가지죠.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비슷하게 가죠. 자, 이런 공식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시장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좀 이 트렌드한 바닥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 트렌드한 주식들을 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신호 제가 무료로 다 드린다고 하잖아요. 들어오셔서 다 한번 잘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리뷰 종목 D&D 파마텍 살펴봤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을 한 가지 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포인트는 원전입니다. BHI라는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원전 종목들이 이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하겠다라는 맞습니다. 소식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원전 종목들은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정책적인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보실까요, 원전 종목? 엄청나게 큰 기회가 저는 있다라고 오.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한번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어제입니다. 한미 간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로 해석이 되냐면 최근에 그 체코 원전 24조 수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이 지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면서. 그래서 사실상 중단이 됐었던 건데 이런 내용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수뇌부들끼리 이야기가 좀 잘 됐다. 분쟁을 매듭지어서 청신호가 켜진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한미 원전 수출 MOU가 체결이 되는 거. 이게 지금 미국이 지정을 한 겁니다. 한국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한국 원전 같이 하자라는 거를 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AI 산업이 이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구축에도 굉장히 열을 많이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151조 원, 아마존에서도 202조 원 15년 동안 투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애플도 대만에 데이터 센터를 네. 구축을 하고 있고, 자, 데이터 센터들이 구축을 많이 하는데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활용되는, 범용이 되는 데이터 처리 용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 당연히 전력 수요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에너지 소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탄소 에너지가 우리한테 필요한데 트럼프 정부가 밀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는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을 지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전 시장이 올해 굉장히 이제 커다란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작년보다 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변압기 쪽과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이제 대형 원전, 뿐만 아니고 소형 원전, SMR 쪽 관련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동사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 신규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다음 페이지 보면 알 수가 네. 있는데,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거든요.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예, 이번 연도 네. 작년에 이제 그 연도 이제 아직 4분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228억 영업이익이 기록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내년이 올해가 되면은 올해는 300억대 진입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가고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근데 동사 수주 들어오는 속도랑 네.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조금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면 이거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차트 보겠습니다. 자, 11월부터 주가 우하향하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최근에 살짝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매수하기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 이야기 드리자면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원전주 한 가지 챙겨봤습니다. BHI 한번 살펴주셨는데요. 목표가로는 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내일 이길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해 보시고 손절가 15,000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에 대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024년 하반기와는 다르게 그래도 요새는 빨간불이 더 자주 보이는 시장이라서 만족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두려움 없이 시장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장에는 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봐야 되는 건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예, 이제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나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혼조를 겪을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 우리 시장에서도 딱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강 후약 혹은 전약부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조금 웬만하면은 좀 관망을 조금 하는 방향으로 좀 의견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강 후약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너무 무리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조언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 받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종목 상담 혹은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02-2128-8566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